성정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우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오는 8월은 석전을 진행한 뒤에 대사례를 행하시는데 이는 진시로 대사입니다. 조정조에서는 석전을 행하면 제사를 마치고 명륜당에 좌정하여 스승과 생도가 업양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예의이었습니다. 만약 사례를 행한다면 그 선후의 차스를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조의 시학은 반드시 선비를 뽑아서 썼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선비를 뽑으면 반드시 요행의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임사홍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찌 뜻있는 선비가 기국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없겠습니까? 선비를 뽑는 것은 많음을 취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단지 2, 3인만 뽑는 것이 족합니다. 정한 시각에 부표를 짓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의 재주가 있고 없음을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임사홍이 또 아뢰기를 대사례에는 진실로 제왕의 성대한 일이므로 그 주선 동정으로서 그 덕행을 관찰합니다. 이러므로 전모에도 또한 후로서 현우를 밝힌다는 말이 있으며 옛말에도 제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교회에서 활을 쏘며 그 동정과 관영 맞추는 것을 보아 집사를 기용한다고 했으니 그 일을 중히 여기어 임금 이하로부터 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도 임금이 친사함이 있었는가 하며 임사홍이 말하기를 한, 위, 남북조와 조, 송의 인군이 많이 친사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한 서책을 중국에서 얻었더니 문묘에 배양한 제철을 증감한 것에 채침, 진덕수, 호안국은 바로 더 드릴 자이니 주문사의 행차에 듣고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문묘에 들어가는 자는 최치원, 안향, 설총뿐입니다. 그 뒤에 이재현, 정몽주, 이색, 권근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으로 어진 이입니다. 정몽주는 진시로 의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재현의 학문이 과연 순정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색은 근래에 많이 의논한 자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색은 부처를 섬기는 자이니 어찌 문묘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주서는 모든 행동이 규구에 맞게 합니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일찍이 장성을 지낸 이와 의정부 6조 사헌부 사관원이 모여 보명의 주의를 의논하니 상당부원군 한명의 유인정 정창선 우의정 윤자원 파천부원군 윤사원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에 의하여 교형에 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광성부원군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보명이 본주인 이씨의 더럽고 악한 행위를 꾸며서 조작하여 말이 심히 박절하고 독살스러웠으니 극형에 둠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박인창의 지위로서 말한 것인즉 전과로 논단할 수는 없으니 감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창성 홍은 의논하기를 본명의 사단은 비록 박인창의 지위에 말미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무함을 꾸며 조작하고 심히 참혹한 꾀를 썼으니 율에 의하여 극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박인창의 비가 이 씨에게 미침이 없었다면 비록 1인이라도 노비와 주인의 분수는 이미 엄격하고 또 중하니 이것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조판서 강희맹, 예조판서 허종, 호조판서 윤헌, 형조판서 윤계겸은 의논하기를 보명이 주인의 처 이씨가 노복을 간통한 일을 무고하고 그 사이에 비록 스스로 박절하고 독살스러운 말이 있었더라도 모두 박인창의 뜻을 받은 것이고 본시 보명이 조작한 뜻이 아니거늘 하물며 박인창이 이미 이씨를 버렸은즉 오로지 본주를 무고한 일로서 논단할 수 없습니다. 또 이씨는 박인창으로 더불어 형세가 구족이 되었으니 그 주인의 승부가 그의 말에 있다면 본주를 버리고 이씨를 돕는 것도 또한 어려우니 면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참찬 임원준 병조판서 의유소는 의논하기를 보명이 비록 박인창의 뜻을 받았더라도 박절하고 독설스러운 말이 대단하고 모두 그 스스로 조작하였으니
용종한 것이 참혹합니다. 비록 타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율로에 과제해야 하거늘 이미 이 시의 비자가 되어 12여 년을 우러러 역사하였은즉 본시 이 시의 비자가 아니라고 논하기는 어려우니 율에 의하여 과단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찬찬 이승소 공조판서 이에 참의 이육은 의논하기를 박인창이 그 처를 박대한 것은 비록 제줄만 하더라도 그 처도 또한 추문이 있어 부부가 반목한 것이 오늘에 그친 것이 아니며 일가의 노비가 눈으로 본 것이 우레이었으니 보명이 바로 박인창의 비입니다. 의사한 이로 말미암아 그 본주를 돕는 것은 이미 미혹하여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상사이며 이 비의 죄는 나라 사람이 모두 죽일 수 없다고 하니 가벼운 죄를 따라 처단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의조 참판 이판은 의논하기를 보명은 박인창의 비이며 다만 그 본주를 도왔을 따름입니다. 오형 가운데 대백이 가장 중하고 옛사람도 반드시 언옥을 신중히 하였습니다. 죄상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하게 처단한다고 하였으니 면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병조판서 박건 참이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노비와 주인의 분수는 하늘과 같은 것이므로 결단코 물란할 수 없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비록 고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상형이 있거늘 하물며 주의 억을 더하여 무고한 것이겠습니까? 박인창이 이 시로 더불어 뜻이 어그러져서 무함하려고 계획한 지 날이 오래되었는데 보명은 바로 먼저 마음에 들도록 하여 그 사이에 교묘하게 꾸민 말이 박인창이 사주한 것 외에 나은 것이 많으며 무함한 계략이 박인창보다 심함이 있으니 박인창의 약함을 기른 것은 참으로 보명이 인도한 것입니다. 사실을 추구하여 율에 의하면 타인을 무고한 것보다 심함이 있거늘 하물며 조정에서 이미 박인창이 설을 벌인 것은 옳지 못하다 하여 다시 합하게 함이겠습니까? 또 보명을 이 시의 비라가 아니라 하여 말감하면 정법의 둘 다 의가할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은 강상을 부지하는 것은 그 분수를 어미하는 것이라 여겼으니 만약 비자가 그 주인을 모함한 것이라면 이것은 풍속을 크게 무너뜨림이라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계본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조참판 이극돈 이조 참이 최한정은 의논하기를 사형은 지극히 중하여 비록 옥사가 이미 갖추었더라도 반드시 살리는 도구를 강구해야 합니다. 1호라도 살림만한 이치가 있으면 가벼운 죄를 따라 논단하여 하니 이는 삼복하는 법이 설치되게 된 연유입니다. 본명의 죄는 말에 의하여 논지하면 비록 극형에 두더라도 옳겠지만 정상을 연유하여 살피고 궁고하면 죽일 만한 이치가 만무합니다. 의논하는 자는 보명은 박인창의 비자이고 기별한 뒤에 비로소 이 말을 발설한 것이니 노비와 주인으로서 논할 수 없다고 하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박인창의 처와 더불어 비록 부처의 정의가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진실로 하루 만에 서로 의심하여 분을 하루아침에 바란 것이 아니라면 부도한 말은 모두 박인창의 말이며 보명의 말로 말미암아 이 헌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보명이 처음에는 본주에게 의지하고 아부하는 마음에서 말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본주의 죄를 구하고자 증명한데 지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발설한 것은 모두 유사의 문초에 인한 것이니 어찌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 것으로서 논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가긍할 뿐 아니라 율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존경하는데 더구나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음이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상께서 재단하소서 하고 대사한 김영류 집이 이경동 장령 경준 이명숭 지평 김재신은 의논하기를 보명의 무고가 비록 박인창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 큰 절목 중에 정리가 박절하고 독살스러운 것은 모두 보명 스스로가 꾸민 것이니 율에 의하여 과제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보명은 바로 박인창의 비자이며 그 거짓을 꾸민 것은 모두 기별한 뒤에 나왔으니 비록 무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인을 고발한 율로서 논단할 수는 없다고 하나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건대 그렇지 않다고 여기옵니다. 박인창이 비록 기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만약 보병의 말이 없었더라면 착공을 만들어 지을 연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명이 그 주인의 뜻에 영합하여 이미 막동을 적으로 삼아 박인창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였고, 또 따라서 실제로 그 말을 거짓 꾸민 절차는 모두 인정으로 헤아릴 것이 못되니 이로써 의거하여 보건대 박은장이 기처한 것은 비록 보명이 주인을 위하여 도모한 것이라면 오히려 옳겠습니다마는, 이제 만약 박인창의 비자가 이 시를 고발한 것은 용서할 만하다고 하면 이제 사대부의 집 노비가 각각 스스로 봉당을 나누어 짓고 남자 주인을 위하여 여자 주인을 해하고 상하가 서로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서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법의 작용이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또 비록 기별하였다 하더라도 수일 사이에 노비와 재산을 서로 둘로 쪼개지 못하니 이 시는 본명으로 더불어 명분이 오히려 있거늘 어찌 이 시를 길 가는 사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기별하게 된 것은 바로 본명이 무고하여 지칭한 데서 나왔은즉 본명은 참으로 이 시가 모함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거침이 없는 교훈으로 그 약함과 그 죄를 증명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무고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미 박인창이 기별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합하게 하였으니 또 보명을 이 시의 비자가 아니라 하여 그 무고한 죄를 용서하며 그 정법에 둘 다 의거할 바가 없습니다. 또 이 시는 아들이 있어 나이가 10세를 지났은즉 바로 그 주인은 아들이 있는 아내이며 아들도 역시 그 주인이니 어찌 허위의 말로서 그 주인인 아들이 있는 아내를 이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상냥하건대 다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본부의 계목에 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호조 참판 김순명 참의 증은 병조 참지 김승경은 의논하기를 노비와 주인은 스스로 정한 분수가 있어 결단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박인창은 이 시와 16년을 같이 살았고 보명은 비자로서 섬기기를 이에 6, 7년이 되었으며 어찌 박인창이 어느 날 기별하였다 하여 노조의 분수가 갑자기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박인창은 언제나 이 시를 버리고자 하였으나 별다리 허물할 헌구가 없더니 도적을 만난 이튿날 보명이 박인창의 모자에게 도적의 모습이 정이 막동과 같다고 고발하고 또 연전에 온도를 수리할 때에 여자 주인이 막동과 더불어 함께 치마를 벗고 마주 앉았다고 말을 꾸미고 조작하여 박인창에게 기별할 마음을 아래어 여자 주인을 모함하였으니 죽어도 여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본에 의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손비장, 사관 박효원, 헌납 김괴, 정은 김맹성은 의논하기를 삼가 율 명례를 상고하니 이르기를 무릇 함께 죄를 범한 자는 주 이를 수범으로 하니 수종자는 한 등을 감하고 만약 집안 사람이 공범이면 단지 존장만을 좌제하였고 간명범의 조에는 무릇 자손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고발한 자는 장 100대 도 3년을 처하되 다만 무고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노비가 가장과 자손을 고발함과 같은 것도 같다 하였으며 대전의 고존 장조에는 자손, 처첩, 노비가 부모와 가장을 고발한 것은 모반, 반역을 제한 외에는 교형에 처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노비가 늙은 어른을 고발한 자는 가장을 고발한 율에 2등을 감하여 논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본명이 이 시를 무고한 것은 시로 박인창의 사주로 말미암았고 공초할 때 그 간교를 꾸민 것이 비록 다 박인창에게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또한 박인창을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해하려고 한 자는 박인창이며 또 존장입니다. 이제 박인창은 단지 배역에만 좌죄하였으니 본명의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어찌 주의한 존장보다 더하겠습니까? 그 죽일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혹은 말하되 박인창은 이 시와 이미 부부가 되었으니 그 본명에게는 모두 가장이 되어 처음에 피차의 분들이 없거늘 본명이 박인창에게 아바의 이 시를 무함하려 하였으니 이런 풍습은 잘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가장을 무고한 율로서 좌제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신등의 생각에는 박인창이 이 시로 더불어 부부가 되었을 때는 이 시가 진실로 본명의 가장이었으나 이미 이별한 데 미치었으니 이 시는 옛 가장이 된 데에 불과한 것이니 뿐이니 이 이유로서 논단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옛 사람의 말에 있기를 주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오직 경한 것으로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일지인데 차라리 죄 있는 자를 용서하여 법을 깨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으니 만약 죄가 아닌데 죽게 되면 혹 성인의 호생하는 덕을 상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보명의 죄는 마땅히 대전의 옛 가장을 고발한 법에 의하여 논단함이 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명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보명은 사천인 까닭으로 감사하게 되면 결장 100대를 속바치고 유 3천리에 처해야 하는데 보명은 이 시로 더불어 도로 비자와 주인이 되기가 어려우니 극변의 관비로 정속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언옥은 옥사를 의논함이며 작용은 허수아비를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그 법 자체가 허수아비 구실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조인은 이를 먼저 낸 자이다. 수종자는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한 자이다. 성경시록 82권 성경 8년 7월 21일 병술 6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성규의 달에게 유시하기를 근래에 변경이 그치지 않아 조전장을 보내어 수자리를 나누어 수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도로의 왕래와 수자리에 머무는 사이에 배단도 또한 많았다. 이제 당상관 무신인 이지를 기천군수로 삼고 이승조를 태천군수로 삼고 홍영하를 운수군수로 삼았으니 경은마땅히 방어하는데 완급함을 살피고 가리어 각진의 수자리를 나누고 또 고단한 독진에는 무죄가 있는 수령을 명하여 수자리 사는 것은 모두 경의 절도에 위임하니 본도와 항해도에서 부방한 군들은 그 본진 군사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균일하게 분석하게 하고 경도 또한 순행하여 고찰하되 엄격히 제비를 더하여 소후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1일 병술 7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천지는 만물에게 낳고 기르는 것을 한결같이 할 따름이다. 그 혹 천둥하며 벼락치는 것은 대개 기울어진 것을 엎어뜨림이니 이는 물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 어찌 하늘의 마음이겠는가? 왕자도 만인에게 또한 긍휼하는 것을 마음으로 할 뿐이다. 그 혹 병형으로서 위협하는 것은 또한 크게 간사한 것이 가운데 섞여서 나의 교화를 경색하고 나의 무리를 고혹해 하므로 이러한 자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이니 또한 어찌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함이 있겠는가. 나는 생각하건대 영한 일도는 조종이 헝업한 땅이기에 긍휼하는 전법이 타도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우대하지만 이를 백성이 어찌 다 알겠는가. 전자의 이 시의 죄는 궁흉 극악하여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로되 어리석은 백성이 그 술책을 알지 못하고 믿으며 따라서 스스로 멸망함을 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적자가 무지하여 우물에 들어가고도 스스로 그 죽을 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그러나 우리 세조대왕께서는 단지 수왕만을 출멸하고 협종한 자는 치죄하지 않았으니 어질고 또 크다고 이를 만하다. 내 한 사람이 대업을 이어받은 것도 또한 조종의 마음을 삼았으니 또한 어찌 이미 지나간 허물을 쫓아서 연관된 자를 수색하겠는가. 만일 이 얼이 법망에 세워 있다가 다른 일로 말미암아 다시 드러난 자가 있더라도 문추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한 사람에게 있으니 내가 백성을 대하는 것은 곧 부모가 적자를 대함과 같은 것이다. 진시로 그 실정을 얻으면 불쌍히만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간혹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하여 스스로 유래에 걸리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 연좌되어 도루한 자가 두려움을 품고서 내가 구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 새로워지기를 희망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반척하여 편안하지 못함이 오히려 그치지 않을까 염려한다. 경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본받아 너희 백성과 불호에게 효유하여 나의 뜻을 알아 다시는 놀래고 의심함이 없게 하고 스스로 서로 교회하여 각자의 전토는 너의 전토로 하며 각자의 집은 너의 집으로 하여
편안히 살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여 나의 형벌을 범하지 않게 하라. 진실로 다 상하의 정에 통하여 한 가지로 인수지역에 오를 수 있게 하라 하였다. 궁흉극악은 성정이 음흉하고 몹시 흉악합니다. 협종은 위협당하여 남에게 복종합니다. 반칙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관 손비장이 서거정의 서용이 그릇되면 논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기순이 왔을 적에 서로 한 가지로 주선하고 창화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광화를 더 중하게 한 자는 서거정의 공이었습니다. 하니 영사 김국광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하는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서거정은 소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지사 강희명은 말하기를 법은 비록 이와 같으나 예전에도 의현 의능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고 대사원 김영윤은 말하기를 서거정은 소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소용하면 법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김영유가 말하기를 제도의 주현에 해마다 마추를 쌓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현에서 해마다 꼴을 채취하는데 강한 자는 그 구실을 면하고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이 노구를 겸하여 그 배단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이제 경기는 황충의 지혜가 있으니 청컨대 검으로는 만일 흉년이 들면 경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더러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김국광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변고가 무쌍하니 만일 군흥이 있으면 말을 사육하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고 드디어 여러 고을 하여금 꼴을 쌓아 완급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영사 윤자원은 말하기를 신이 중국에서 주읍에 쌓은 것을 보니 비록 10년이 되어도 썩지 않았었습니다. 세조께서 이를 설치한 것은 중국에서 보신 바가 있으셔서입니다. 신이 평안, 황해, 양도 여러 고을을 보니 비록 마추를 쌓았다 하더라도 겨우 1년을 넘어서는 썩어서 쓰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비록 이와 같더라도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간의 인원은 비록 옳습니다만 뜻밖의 일을 예비하는 도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에는 경감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대간과 사간이 모두 경련에서 모심은 인군의 일과 대신의 말을 대간은 앞에서 쟁간하고 사간은 뒤에서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대신은 대간과 사관이 모두 나온 뒤에 홀로 머물러 일을 아뢰니 그 말의 옳고 그른 것은 누가 쓰며 누가 의논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므로 손비장이 말하기를 한 명의입니다. 아랫말이 비록 혹 해로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습관은 두려울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마추는 역마의 사료로 쓰는 마초이다. 군흥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이 보국이 상황을 서내에 옮기게 하였다는 데 이르러 참천관 이맹현이 말하기를 주자가 특히 이 보국을 일컬어 기록한 것은 숙종이 소인에게 오로지 위임하다가 끝에 가서는 부자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부처가 서로 비호하지 못하여서 어지럽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도성지 현석규는 말하기를 성탕이 이윤에게 문왕 무왕이 주공 소공에게 환공이 관중에게 부견이 왕맹에게 선주가 공명에게 모두 전임하여 다스리게 하니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중제의 임금이 오로지 그 신하에게 위임하고 도지태아하여 위엄과 권세가 아래로 이체되어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서는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조의 만렵에 신돈에게 전임함으로 유숙이 귀양하는 날에 어떤 성상이 전별함으로 유숙이 성상들어 이르기를 신돈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니 그를 섬기지 마십시오 하였는데 성상이 신돈에게 고하고 신돈이 원망을 품고 교명하여 죽였습니다. 이로부터 군신이 당렬을 이루면 조정의 군신이 모두 문하에 나가니 비록 의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능히 착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거울처럼 밝게 하고
저울처럼 공평히 하며 비록 간신히 있더라도 그 틈에 끼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주는 유비를 가르치고 도지태아는 칼을 거꾸로 잡고 자루를 남에게 줍니다. 교명은 임금의 이 명령이라고 거짓꾸며 댑니다. 당년은 한편이 되는 당류이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정은 김맹성이 서거정의 서용이 거릇되었음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집이 이 경동이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검는의 충소는 연애의 고울에 거치어서 심히 만연하지 않았으니 다만 수재가 너무 심하여 도로에 구름을 이룬 곳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전해 들으니 지난번 송도에 행차하시려 할 때에 도로에 다리를 이룬 곳이 84곳이나 되었고 다리를 놓고 그 즉시 헐었다 하니 밀력의 고달픔이 매우 염려됩니다. 예. 이제 만약 부득이하여 강무한다면 공조로 하여금 도로를 수리하게 하고 민정을 사역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송도에 거둥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손배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자오니 이달 17일 저녁에 사간 신 박효운을 불러 노공필의 말을 물으시고 정교한 뒤에 도승지 현숙규 우승지 임사홍 등은 승전 환건을 대질하여 또 서로 언힐하였다고 합니다. 신드는 생각하건대 조정의 위에는 예양이 중하온데 이제 현숙규 임상은 밀건한 처지에 있으면서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예양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의 명을 내려 추국하여 저주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언힐은 말로 잘못을 꾸짖고 나물합니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달승군 서거정이 간관의 탄핵으로 상장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제 전교를 받자오니 연대한 자의 말에 국가의 사기는 춘추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방의 민속 가요와 수령의 정적은 견문한 것이 없어 기록할 수 없으니 이것은 험전입니다. 전조 때에는 큰 주부마다 모두 사록을 설치하여 기록하였으니 이제 별도로 사록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주부 교수 중에서도 도마다 몇 사람을 택차하여 사록을 겸차하여 민풍을 보게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여 그것을 자세히 하게 의논하여 아래옵니다. 신등이 고려사의 백관지를 자세히 참고하니 유수부에는 사록 참군 2인이 있고 대도호부에는 사록 겸장 서기가 1인인데 사록의 소임은 말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을 위임하였으니 다만 전문한 말이었습니다. 또 외방의 민속과 수령의 정적은 국사에 기록할 만하니 별도로 외사를 설치하는 것은 번거롭게 되고 용문이 많으면 다 선택할 수 없으며 기록하는 일도 혹 사사로움에서 나와 뒤에 배단을 가져 올 것이니 청컨대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험전은 험절이 있는 일이고 용문은 쓸데없는 인원이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통전의 대사례에 제후악은 이수 7절을 연주하고 경대 부악은 채빈 5절을 연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에는 이제 노래로서 절을 삼을 수도 없고 또 이수는 일시이니 이제 대사례 악장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재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일시는 시경에 빠져있지만 시경의 시와 체가 같은 예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윤효손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아는 현 사람 박인손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 박안중이 악취를 얻으니 박인손이 나이 겨우
10살이었는데 스스로 무명지를 잘라 술에 타서 오리었더니 그 병이 곧 나았다고 하니 효행이 특이한 것을 정문하고 복호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복로는 힘써 노력함이고 복호는 충신과 효자 연려가 난 집에 호역을 면제하여 주던 일이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8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 관찰사 박중선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향의 향리 이식배는 계유연의 죽음을 당하자 그의 처 석을금이 주야로 호곡하여 한 모금에 마실 것도 입에 넣지 않고 장사 지내는 일도 몸소 스스로 경영하더니 장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탄식하기를 나의 지아비가 죽었으니 나는 반드시 관비가 될 것인데 사람에게 더럽혀질까 두렵다 하고 오래도록 애통하고는 그 밤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 그 절일을 상줄만 합니다. 청근대 소재관으로 하여금 정문하에 뒷사람을 장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9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이제 친경, 친잠 하는 것과 무릇 예전의 성사를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또 대사례를 행하셨습니다. 현재로서 험절이 있는 것은 올 삼로 오경을 높이는 일뿐입니다. 노승한 신하가 없다면 비록 하고자 하더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만 정인지 정창소는 모두가 노신이니 이 무리가 있을 때에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명제와 장제도 모두 행하였으니 진실로 성대한 것사이다.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삼로 오경은 연덕이 높은 신하를 예우하던 제도이다. 주나라에서 연로하여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을 임금이 부형의 예로서 대접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4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4일 개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사간 박효원 지평 김재신이 아뢰기를 현석규 임사홍은 서로 정원의 연곡 아래에서 hir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hir난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는가 하자 우승지 손순유가 대답하기를 신은 몸소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임사홍이 일찍이 신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도성지는 나에게 과갈의 정의가 있으며 또 가군에게 수업한지라 어리는 형제와 같다 실정이 있으리 만무하거늘 노공필에게 말함으로써 엄해하여 되었으니 유감스럽기만 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성지와 우승지는 서로 발명한 것뿐이다 하였다. 박효운이 말하기를 정우는 다만 왕명을 출납할 따름입니다. 홍기달이 차스를 뛰어넘은 것에 대해 현석규가 놓은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석규는 이로써 책망하지 아니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름을 불러 그 위일을 잃었으니 조정의 예양하는 기풍을 쓸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본시덕건대 현석규는 아랫사람을 접대함에 거만하다 하더니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다. 신등이 개청하는 것은 대죄를 더 청함이 아니라 현석규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알아서 스스로 새롭게 함이온데 현석규는 도리어 대간의 말하는 자가 말을 조작하여 일이 생기게 하였다 생각합니다. 현석규는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을 의심함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소매를 걷어 올렸다는 일은 현석규가 한 일이 아니니 그대들이 무실한 말을 가지고 말함이 옳겠는가 하였다. 박효운이 대답하기를 현석규는 당시에 더워서 소매를 걷어 올렸고 또 입에서 침이 튀긴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옛적에 진시황이 입으로는 정이 침이 나오나 노기를 담지 않고서야 어찌 침이 튀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현석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억지로 꾸며서 하는 말이며 그 정상을 즉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또 연곡 아래에서 대죄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서로 hir난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큽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비록 소관이라도 반드시 화합한 뒤에야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거늘 정원은 후술의 집인데 이와 같으니 신등도 이를 듣고 또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은 고금으로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승진은 예전과 같지 못하여 그 아래에 있는 자가 위를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손수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말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나가 근고 독서하여 소원이라면 근시가 되기를 원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은 무상으로서 상은을 지나치게 입어 승지의 직을 띄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신등이 위로 성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 조정에 누를 끼쳐 신은 파출되어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정원을 아울러 개차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심해도 또한 말하기를 신의 뜻도 또한 승지를 모두 최대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주가 있는 자는 마땅히 채차하이 하나 어찌 모조리 최대하이 하겠는가 하니 이어 헌부에서 취약하기를 명하니 김제신이 말하기를 신등은 이목의 소임을 맡았으므로 무릇 문견한 바는 언의하지 아니하고 말하였으나 근자의 전하께서는 그 말의 근원을 물으시니 지금 이후부터는 신등의 문견은 외로울 것 같습니다 하고 박여원은 말하기를 그무로는 말의 근원을 묻지 않는다고 이미 유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접대의 말의 근원을 물으시니 신등은 도리어 송사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언관을 대접하기를 송사하는 자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신등이 어질지 못함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늘 그대가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은 어찌했사인가? 내가 그대들을 대접함이 참으로 이와 같았던가 하였다. 심해 이 극배가 말하기를 박혀원의 말이 지나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무견히 있다가 파하였다. 과갈은 외와 칠근 다같이 등골로 자라는 풀이라는 뜻에서 인척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성중시록 82권 성중 8년 7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예부, 시랑, 양관이 상수하여 효렴과 설치할 것을 청한 데 이르러 시강각 유진이 아뢰기를 이 말은 심히 시무에 합합니다. 시는 성균의 직을 띠고 있은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유자가 행실을 힘쓰는 자는 적고 명리를 추창하는 자는 많으니 이러므로 성균관에 있는 자가 적습니다. 신이 덕건대 세종께서는 학교에 거동하여 거관, 유생, 최항 등을 뽑으셨다 하는데 그 당시 성균관에 있는 자가 심히 성하다고 지금까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장차 석전을 행하고 몸소 사례를 행하신다 하니 매우 성대한 거사입니다. 유생이 듣고 운집할 것이오니 현재 성균관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시를 허락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검토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양관의 의논은 필경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를 기록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게 여겼어입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뽑을 때 유자들은 전술한 것을 도습한다 하여 그이가 기괴한 일을 가지고 책문을 발하는데 지난해 중시 책제는 빙자는 화수를 묻고 귤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고 단비는 문수를 건너면 죽는다는 말을 출제하였습니다. 이 말은 열자 수신기에 글에서 섞여 나온 것인데 유자는 이 때문에 모두 유백한 글을 구하니 만약 이를 말게 하지 않으면 만류의 패단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천하의 이는 어느 곳인들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유진이 말하기를 이치란 하늘에 있으면 이가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성이 되니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이릅니다. 그 도가 되는 것은 부자, 군신, 부부, 장류, 붕우가 날로 쓰고 상행하는 도를 넘지 않으니 이로부터 밖에는 별도로 다른 이치가 없는 까닭으로 중용에 말하기를 사람이 도를 하되 사람을 멀리하면 도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사람을 멀리하는 자는 모두 과불급의 패단이 있어 도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창신이 아래 말은 유자가 바른 이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두 기괴한 도를 구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하였다. 거간 유생은 성균관의 제방에 거처하는 유생이다. 도습은 도상, 습고, 선인의 의논, 시문 또는 주장 등을 도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성중시록 82권 성종 8년 7월 2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김극유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이유인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이능을 통정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권경을 자헌대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았다.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이명숭이 아뢰기를 지난 봄에 취사하였는데 이제 또 선비를 뽑는 다음에 요행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원방의 유생은 전혀 성균관에 있지 않고 성상께서의 알성하시는 뜻을 듣고는 반드시 취사할 것이라 하여 경사에 내집할 것이니 이제 전하께서 대사례만을 행하시고 선비를 뽑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이 유생을 취하는데 그 수가 적으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니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성균관은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군이 학교에 거동하며 취사하지 않음이 없었거늘 하물며 이제 비로소 언례를 거행하니 선비를 시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탄일이었다. 하례를 정지하고 백간의 교리를 올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인재를 뽑으려고 하니 지난 7월 17일 이전에 이름이 학적에 있는 자는 응시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3일 정리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친히 석전을 행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윤자원과 양승지, 김유를 독권관으로 삼고 정은과 노공필을 대독관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중국 황제에게 공각을 수매하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는 표를 제목으로 하여 유생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는데 응시한 자가 모두 1,400인이었다. 그리고 사단에 나아가서 회례를 베풀기를 성지 때의 회례 의식과 같이 하고 술이 세 순배에 돌자 대사례를 행하였는데 헌가에서 풍악이 연주되니 임금이 4대의 화살을 쏘아 일시를 마치었다. 그리고 나서 월산대군 이정과 영의정 정창손 이하 68인이 차례로 짝을 지어 활을 쏘았는데 마친 자는 상을 주고 마치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해사에 명하여 방방과 유가 등의 제사를 갖추게 하고 신씨의 연자오는 4인을 뽑아 아뢰니 임금이 진사 권근을 제1등으로 삼고 송딜과 민사근, 송윤종을 4등으로 삼았다. 임금이 단상에 나아가 방방하니 백관이 진나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권근 등이 나아가자 임금이 사관을 명하여 신례를 불러서 희학을 하게 하였다. 명하여 내구마를 타게 하였는데 유아 때에는 다리와 문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정지는 정을 초하러 동지이다.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성명을 큰 소리로 불러서 합격 증서를 주던 일이다. 문무과의 대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를, 소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를 각각 내려주었으며 부영과 족친이 이때 모두 따라 들어와 쑥배하였다. 유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 선지자 친척들을 찾아보는 일이다. 대개 방방 뒤 사흘에 걸쳐 행하였다. 신내는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사례의 의주. 다음과 같았다. 전설사에서 정전을 사단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악차를 장전의 뒤에 설치하며 액정서에서 어조를 장전의 안에 설치하고 어사위를 장전 앞에 설치하되 모두 남양하게 하고 자리를 깔아놓는다. 장아군에서 헌현을 사단 남쪽에 진열하되 중앙을 널찍하게 터놓고 화살을 피하는 길이다. 협류랑이 의 거휘 위를 단 위에 설치하되 서쪽으로 가깝게 동양하게 하고 훈련원에서 웅후를 베풀어 놓되 단에서 90보의 거리에 있게 하고 핍을 후의 동서쪽 각각 50보 되는 각각 10보 뒤에 설치하고 북 한 개를 단 아래 동쪽
동쪽에 놓고 화살 그릇 5개를 단 아래 조금 서쪽에 놓는다. 그리고 시사자의 장사 위를 서계 앞에 설치하되 동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하게 하며 병조판서의 자리는 동계 앞에 서양하게 하고 시사자인 성균관 대사성 이상의 사위를 단 위에 설치하고 산품 이하의 사위를 단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횡으로 포율하여 남양하게 한다. 그날에 시사자가 공시를 가지고 서문 밖에서 기다리고 상무를 단 아래에 진열하되 조금 동쪽으로 하고 벌준의 탁자는 단 아래에 조금 서쪽으로 북향하여 놓되 점을 설치하고 술잔을 얹어 놓으며 잔대를 탁자의 서쪽에 설치한다. 획자의 자리를 동서쪽 핌에서 서로 마주 향하게 설치하고 전이가 집사관과 종친 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인정전의 자리와 같이 한다. 전하가 익산관에 골룡포를 입고 궁을 나와 단수에 이르러 악차로 들어가고 장위는 단의 동서쪽에 배열하되 모두 시학의와 같이 하고 종친과 문무백관은 모두 상복 차림으로 동서문 밖으로 나아가고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 협률량이 들어와서 거의 위로 나아간다. 그리고 집사관이 먼저 자리로 나아가고 인의가 산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로 나아가고 조화 통례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랜다. 전하가 나가려고 하면 의장이 움직이고 고취가 진작한다. 임금이 단에 오르려고 하면 협률량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다시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두드리며 헌가에서 악이 시작되고 고취가 그친다.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산선의 시위는 평상시에 이식과 같이 하고 협률량이 꿇어앉아 휘를 눕혀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공인이 어를 긁으면 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어좌 뒤에 연립하고 승지가 서편계로 단에 올라가서 서남쪽 모퉁이에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하여 부복하고 있으며 사관은 그 뒤에 있는데 다음에 사금이 단 아래에 동서쪽에 나누어 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인이가 이품 이상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간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의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면 무릇 찬이가 찬하고 창할 때는 모두 전이의 말을 받아서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국궁하고 악이 시작되면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악이 그치면 인이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 회례를 베풀기를 정지 때의 회의와 같이 한다. 오직 상술에만 없다. 술이 새순배 돌면 조화 통례가 서편계로 올라가서 어조와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울앉아 유사가 이미 활쏘기를 갖추었습니다고 아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인이가 종친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내려오고 처음에 사단이 오른 사람이 내려가려고 하면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승지가 사단 위에서 동양하고 북쪽을 위로하여 부복하고 있는다. 문관은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쓰고 종친과 무시는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양하여 쓰되 모두 북쪽을 위로한다. 상호군 2인이 임금의 활을 비껴 받들고 4대의 화살이다. 동계 위에 서양하여 쓰고 활을 잡은 사람은 북쪽에 있다. 안을 활을 잡은 자의 앞에 설치하고 임금이 결습함을 그 위에 놓는다. 획자 1인이 정을 가지고 관역을 지고서 북향하여 쓰고 시사자가 서문 밖으로 나가서 활을 잡고 4대의 화살을 꽂고 들어가 장사 위로 나아가 시사의 짝짓는 수는 임시하여 품지한다. 병조판서가 서편계로 올라가 의주와 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획자에게 명하여 관역으로 가게 하라고 아뢰고 다시 부복하여 일어나서 제자리로 내려온다. 북을 잡은 자는 북을 쳐서 3번 울리면 획자가 북으로서 응하고 관역을 진 자가 돌아온다. 상호군 1인이 결습함을 받들고 1인은 활을 받들며 1인은 화살을 받들고 나아가서 어좌의 동쪽에 서대 조금 남쪽으로 하고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결습함을 받던 자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임금에게 올리고 깍지와 팔찌를 낄 것을 개청하고 이것이 끝나면 함을 안에 도로 놓고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악을 연주하고 사위로 올라가면 악을 그친다. 활을 받던 자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활을 바치고 임금이
화를 받고 나면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음에 화살을 받던 자가 하나하나 공진하여 임금이 쏘려고 하면 헌가에서 악을 3절을 연주하고 첫 번의 화살은 제4절과 서로 응하고 두 번째의 화살은 제5절과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하여 제7절에 이르러서 악이 그친다. 상호군이 임금 앞에 꿇어앉아 화살이 간 것을 아래기를 마친 것은 획이라 하고 밑으로 쳐진 것은 유라 하고 위로 올라간 것은 양이라 하고 왼쪽으로 간 것은 좌방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간 것은 우방이라 한다. 임금이 소기를 마치면 상호군이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화를 받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이 연주되면 임금이 자리로 올라가면 악이 그친다. 또 상호군이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깍지와 팔찌를 받아 안에 넣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화살을 거둔 관원이 실을 비껴 받들고 추창하여 중계 아래로 나아가 상호군이 이를 받아 받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시사자가 짝을 지어 올라가서 사석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하고 일어나 남향하여 쓰면 악 1절을 연주하고 다음에 화살을 발사하는데 첫 번의 발사는 악 2절과 서로 응하여 5절에 이르러서 마치면 획자가 북을 치고 마치지 못하면 쇠를 친다. 악이 그친다. 사자가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다시 장사 위로 나아가고 시자가 마친 화살을 취하여 복에 넣고 증우가 차례로 쏘아 끝나면 활을 자리에 놓고 모두 단 아래로 나아가 서되 동서로 나누어 겹줄로 북향하였습니다. 병조 판사가 마친 자의 성명과 마친 수를 적어 서편계로 올라가 어조 앞에 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쏘기를 마쳤다고 아래고 마친 자는 상을 주고 마치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자리로 내려와 정랑으로 하여금 마친 자의 성명을 불러 동계 아래에 서향하여 쓰게 하고 마치지 못한 자는 서계 아래에 동향하여 쓰게 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하게 한다. 찬이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시사자가 국궁하면 악이 연주되고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면 악이 그친다. 군기시 관원이 동계 아래로 나아가 차례로 상물을 주면 상을 받은 자는 북향하에 꿇어앉아 받기를 마치고 부복하에 때려나 서양한 자리로 돌아가고 사옹은 관원이 벌준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잔에 술을 담아 북향하고 꿇어앉아 잔대에 놓고 물러나 잔대의 남쪽에 쓰되 조금 서쪽으로 쓰고 마치지 못한 자가 잔대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취하여 서서 마시고 다 마신 다음에는 잔을 꿇어앉아 잔대 아래에 놓고 동양한 자리로 돌아온다. 사옹원 관원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빈 잔을 취하여 술을 담아두며 마치지 못한 자가 차례로 이어 마시기를 모두 처음과 같이 하고 이를 마시면 이네가 정친과 문무백관 및 시사자를 나눠 인도하여 모두 북향한 자리로 돌아가고 찬이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국궁하고 음악이 연주되면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면 음악이 그친다. 좌 통내가 서편계로 올라가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일어나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자리로 내려오고 현율량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휘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쳐서 악이 연주되고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장차 단을 내려오려 하면 고치가 진작하고 현율량이 꿇어앉아 휘를 굽히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공인이 어를 긁어 음악이 그친다. 임금이 악차로 돌아가면 고치가 그치고 인이가 종친과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나온다 하였다. 그 위는 휘를 드는 자리이고 웅후는 곰을 그린 관역이고 핍은 화살을 막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말한다. 획자는 화살을 줍는 사람이다. 외판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다. 결습함은 깍지와 팔찌를 담은 함이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3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대사 악장과 시사 악장의 내용. 그 대사 악장에 이르기를 즐거운 방궁이여 임금의 그가가 이르렀네. 제 향을 올리니 예의가 모두 구비하였도다. 큰 관역을 겨누어 화살을 당겼네. 내 화살이 다 꽂혔으니 만백성의 소망이었도다 하고 시사 악장에 이르기를 즐거운 반수여 북과 쇠북이 질서가 바르네. 여러 경사가 모두 그림자처럼 따랐도다. 잔치하고 제사하여 그 득음을 베풀었네. 화를 쏘아 마친 것을 아뢰니 공경하지 않음이 없도다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3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유인호를 사관원 정원으로 권건을 사헌부 감찰로 삼았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찬성 등이 전문을 올려 진하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도가 소왕보다 높은 이가 없어 몸소 석체의 예를 행하셨습니다. 활 쏘는 것은 군자와 같음이 있고 비로소 벌주를 드는 의식을 거행하니 기쁨이 신민에게 넘치며 일이 간책에 빛났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께서는 온공함이 진실로 가득하여 바르게 도리에 통달하시고 덕이 넓고 깊으시어 향사하여 장량하시며 정결한 제사의 의전을 엄격히 하시어 잔치하고 활을 쏘아 선발하는 시험의 규범을 회복하시니 우러러 보기를 사방에서 용동하여 풍교가 백대에 더욱 나타나게 하시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주로서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나 즐겁고 윤비가 되어 다시 주아에서 노래를 이으며 강령하고 수하시기를 간절히 기주에서 본받기를 빕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대개 듣자니 사망의 위험이 제 앞함에 활과 화살을 이용하였고 유예가 화용하였으면 두루 마시고 활 쏘는 데에서 말미암았으며 사후를 밝힌 것은 유우에서 비롯하였고 선비를 뽑은 것은 주실에서 시작되었으니 이는 3사의 예를 승상하고 5선의 조목을 세웠던 것이다. 비록 변천은 혹 다르다 하더라도 익히기에 태만함이 없었는데 말세에 내려와 혹 강함이 없었으니 어찌 날로 주는 데에 겨를이 없었어. 시설하는 데에 기다림이 있었어인가. 내가 어리고 덕이 없는 몸으로 비설을 이어받아 능히 소임을 질까 짊어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였는데 오히려 조종의 신령에 힘있고 보필의 힘을 받아 조정이 약간 화흡하고 변비가 경급하지 아니하여 중해가 편안한지 대개 또한 여러 해가 되었으니 마땅히 사후를 하여서 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찌 양을 아껴서 예를 버리겠는가. 이에 길신을 택하여 문묘에 이르러서 몸소 사체의 예를 행하고 겸하여 선비를 뽑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사단에 나아가 물체를 갖추어 베푸니 하관은 진태의 규범을 나누고 영공은 시경의 비번의 악절을 아뢰었다. 주피의 능함은 다투지 않으나 군자의 다툼은 볼만하여 군신의 의를 밝히고 100가지 예가 차례를 세웠다. 더구나 이 예의 행함이 서민에게 통달하여 향음의 의식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니 소재지의 감사와 수령은 내 뜻을 본받아 이 한가운데에 미쳐서 때때로 고행하며 우리의 태평한 즐거움을 함께하여 예양의 풍도를 흥기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무에 칠덕이 있는 것은 보대하고 전공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며 오병을 중의하는 것은 포란을 금집하는 것이니 윤기를 다스림에 있어 오히려 그러한데 하무며 전례에 옳은 말이겠는가. 그대 신서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본받으라 하였다. 소황은 여기서 공자를 가리키고 석체는 소나 양의 희생이 없이 채소만 올리고 지내는 간단한 석전을 말한다. 용동은 몸을 솟구쳐 움직이며 윤비는 재배를 말하며 기주는 기자의 홍범 구주를 말한다. 육예는 선비로서 배워야 할 6가지의 일, 즉 예, 악, 사, 서, 수를 말한다. 유우는 순임금을 말한다. 오수는 활을 쏘는 데 있어 화지, 화용, 주피, 화송, 흥무를 말한다. 사체는 석체이고 하관은 병조이며 주피는 화살로 관역의 가죽을 쏘아 뚫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칠덕은 무의 7가지 덕인데 곧 금포, 즙병, 보대, 전공, 안민, 화중, 풍제를 말한다. 오병은 5가지의 무기다. 과, 수, 극, 추모, 이모 또는 궁, 수, 모, 과, 극 또는 도끼, 금, 모, 극, 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5일 기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와 좌우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요시하기를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과 고성 진주 지방의 제주의 두 동야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길설게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외인과 같으나 언어는 외말도 아니고 한어도 아니며 선체는 외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낳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현에서도 구실을 시키지 못하여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약탈하는 자가 이 무리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더라도 또한 허망하다고 이럴 수도 없다. 지금 쇠출하려고 하는데 급히 하면 저들 무리가 모두 움직여 바다 가운데로 도망에 들어가서 변이 장차 예측할 수 없을까 염려되니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그것을 수령과 만호에게 유시하여 서서히 불러 모아 안심시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고 그 출입을 엄중하게 하되 역시 놀라고 소요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